큰 그림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집중력이 있을 때 직장 때문에 이런 그만두고 방송 듣기를 안 하실 때보다는 초기에 미국의 집투 직접 투자를 검증하는 제목도 그냥 그대로 뽑았습니다. 달러 자산하고 원화 자산 가운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야기죠. 이것도 직간에 의존하지 말고 아무래도 공 박사님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세금 부담인데 그런 말고 그냥 숫자로 보자요. 숫자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넘버톡 숫자가 말한다 이야기죠. 딴소리 하지 말고 숫자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숫자. 과학이란 게 숫자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달러 자산하고 이런 원화 자산에 어디 투자해야 되냐 이야기죠. 집은 원화 자산이니까 알 수 없고 원화 자산에 그리고 퇴직 관련된 여러 계좌들은 직구를 달러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 투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할 때는 그러면 달러 자산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 미국 투자를 오늘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데 제 여러분들 판단 아주 명확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 권력 자체는 일단 어느 나라 권력이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는 나라가 이런 사람을 구한다 그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애시당초 이런 다 자기 이익에 따라 이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여러분들 근로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재산을 잘 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라는 배웠지만 돈을 잘 굴리라는 그런 교육은 못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런 젊은 날 이렇게 투자 문제 파이낸스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계몽시키고 개화시켰을 것 같아요. 제가 작심하고 이런 투자 방송을 왜 하냐고 하니까 야 이런 거를 젊은 날부터 사람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은 제 입장은 무조건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딱 치고 이름 달러 자산에 투자라는 겁니다. 달러 자산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환전해 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돈 투자해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나중에 팔았을 때 달러 자산을 받으라는 겁니다. 원화를 받지 말고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원화를 지금 환전을 해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나중에 혹시 팔더라도 그 달러로 받으라는 겁니다. 원화 말고 간단하게.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 베팅하는 게가 중요하고 달러에 베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은 일단 사람 자르는 게 원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연성, 서큘레이션, 혈액순환이 원하는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리더라고 불평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유연하게. 그다음 더 큰 게 뭡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51개를 좀 나라를 쪼개 놓은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러면 한 50개 정도 모인 연합국이잖아요. 그게 미합중국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런 완장창을 맨날 조작하고 사기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쥐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 권력이든 간에 힘을 여러분들 발휘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억압하고 그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선주들이 나라를 다 쪼개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한 놈이 등장해가 여러분들 온갖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힘인 겁니다. 미국의 힘. 미국의 힘이 난 미국에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오래 가냐? 나라를 쪼개놨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겁니다. 나라를 쪼개놨다는 것은 특정 인물이 등장해 장난을 못 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SCHG는 S&P 500의 절반 250여 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QQM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겁니다. FTC는 기술 섹터 ETF고 SMH는 미국에서 가장 명문 가문에 해당하는 반도체 섹터 ETF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좀 젊은 분이 있으면 무조건 SMH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중심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FTC입니다. 그다음에 SCH나 QQQM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물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한 10% 정도 이런 내외를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BTC나 MSTR 배당 소득이 필요하면 STRC를 사는 거죠. 그러나 배당 소득이 필요 없으면 무조건 이런 BTC나 MSTR 마이크로 스트레치 투자 이렇게 간단 요약하는 겁니다. 간단. 그런데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달러 자산 원화 자산하고 달러 자산이 비슷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잘 나가는 걸 알겠다. 그럼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지만 좋은 이야기는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가운데 잘 아시는 분들 공병호 TV를 처음부터 여러분들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또 반복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복이라도 이런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상장 ETF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오리지널 ETF를 카피해 가지고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만들어서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상품이죠. 기본적으로 원화자산인 겁니다. 원화자산. 원화로 투자하고 다음에 돈을 받으면 이런 원화로 받는 겁니다. 원화로 투자하고 원화로 받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원화자산은 집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은 전부 다 이런 미국에 투자라는 겁니다. 미국에. 관리들이 나서 가지고 뭐 한국 주식 투자합시다 너거나 해라 이야기죠. 집은 기본적으로 원화 표시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이야기. 집에 갖고 있는 자산으로 원화는 충분하다 이야기죠. 금융자산은 작심하고 뭡니까 탁 치고 이러면 전부 다 달러 자산을 하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시장만한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하단에 있는 미국 상장 ETF는 달러화 자산이죠. 그거는 직접 우리가 구매하는 겁니다. 원화를 환전해 가지고 지금 환율 기준의 원화를 환전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런 투자하고 다음에 이런 돈을 받을 때 달러로 받는 겁니다. 달러로. 내 이야기는 뭔가 아니가 달러로 돈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 10년 뒤에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께서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박사님 억수로 잘 돼 있을 겁니다. 세계 1등 국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국 상장 ETF를 사라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년 후에 한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 있을 것이고 공박사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위대한 나라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국 상장 ETF를 사라 이야기죠. 미국 달러로 사지 말고.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여러분들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달러를 사라는 이야기죠. 달러를. 그것이 미국 상장 ETF지 않습니까? 미국 상장 ETF. 박가치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국의 정시가 뜨니까 좋은 소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 일찍 개발한 ETF 상품을 달러 표시 ETF 상품을 카피해 가지고 한국형 ETF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 상장 ETF들이 미국의 이런 대표적인 세월을 통해서 검증받은 달러 표시 ETF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여러분들 카피해 가지고 만든 상품들이 돈이 13조 원 정도 몰린 겁니다.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하면 근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타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게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이 상품이 돈을 거의 못 벌어줍니다. 제가 특정 회사를 이런 폄하할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17에서 19% 정도 맹목 여러분들 수익률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가 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달러당 1,300원이 달러당 1,450원이 돼서 달러당 150원이 오르게 되면 그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풀려져 가지고. 그래서 맹목을 보면 안 되고 실질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 수익률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명목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움. 여기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의 S&P 500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이 1번 2번이 한국의 이런 1등 2등 13조 9조 정도 돈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산운용사는 좋겠죠. 그러나 개인은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3, 4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거 여러분들 나스닥 100 투자해가 QQQ를 여러분들 카피해 가지고 만든 상품이죠.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의 이런 가장 잘 알려진 나스닥 QQQ를 여러분들 벤치마킹하 이런 만든 상품이지 않습니까? 5번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반도체 미국의 이런 가장 반도체 섹터 ETF의 명문 가문인 SMH를 반에크그룹의 SMH를 카피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대단하죠. 명목 수익률이 17에 19% 18에 야 이렇게 여러분들 1년에 20%씩 하면 내가 떼돈을 벌겠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달러당 1,300원에서 달러당 1,450원이 되면은 환율 변동이 부풀려서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질 수익률을 봐야 실질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그까지 여러분들 보는 사람이 없죠.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카피 제품들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투입해 가지고 여기 해피데이님 고맙습니다. 리치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SOX에서 전부 다 카피해가 여러분 나온 겁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테크놀로지 이게 XLK 제가 FTC 기술 섹터 ETF를 많이 추천하지만 XLK도 여러분들 꼭 같은 기술 섹터 ETF죠. 제가 갖고 있는 주식 가운데 제법 많은 부분이 XLK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 섹터 ETF입니다. 기술 섹터 ETF. 그러니까 카피 제품을 살 거냐 오리지널을 살 거냐 이 이야기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카피 ETF를 살 거냐 오리지널 ETF를 살 거냐 한국 상장 ETF를 살 거냐 미국 상장 ETF를 살 거냐 원화 표시 ETF를 살 거냐 달러 표시 ETF를 살 거냐 이 문제. 퇴직 계좌처럼 해외 직구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 해외 직구가 금지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에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거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종이 되면 되죠. 미국 반도체 섹터를 사면은 그러면은 웬만큼 여러분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수익 고성장률 고변동성 상품을 퇴직연금에서 포함하게 되면은 그나마 한국 원화 상장 원화 표시 ETF 가운데도 비교적 선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이런 S&P 500의 원화 표시 ETF를 투자해 가지고 돈을 거의 못 봅니다. 거기에 이런 13조 원 돈이 몰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거기에 이런 9조 원 정도 이런 돈이 몰려 있는 겁니다. 원화 표시 미국의 S&P 500에 투자해 간 돈을 거의 못 봅니다. 그냥 방어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어 정도. 자기 자산의 방어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5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원화 표시 ETF를 하나 한국 상장 ETF에 투자하나 미국의 오리지널 투자하나 똑같네 거의 같네 한국이 더 크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한국이 왜 큽니까?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지니까 달러가 1,300원에서 여러분들 달러가 1,450원이 되면 이게 부풀려져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명목 여러분 수익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명목 수익률을 올렸는데 나중에 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달러로 하면은 여러분들 구매력이 떨어져가 달러가 조금밖에 안 남는 겁니다. 명목 수익률은 일체 이런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명목 수익률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달러당 1,300원에 달러당 1,470원이 되면은 170원 오른 게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열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만 보면 예? 여기 보면은 엄청나죠. 이건 뭐 대박 칠 것 같지 않습니까?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미국의 두 번째로 유명한 SOXX를 이런 카피한 상품인데 23에서 26. 야, 매년 여러분 23에서 26 이런 좋은 투자가 어딨냐. 내가 떼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세금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예. 세금을 양도세인가 뭐 여러분들 시세 차이인가 22% 때리는데 22% 때리더라도 훨씬 더 오리지널이 돈이 더 남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똘똘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은 또 고급 인력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미국에 내놓으라는 상품들은 전부 다 이런 카피해 가지고 전부 다 카피해서 이렇게 한국산 상품 한국산 카피 상품을 다 내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도 노력하지만 한국의 환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카피 ETF하고 미국의 오리지널 ETF의 실질 수익률을 보면 됩니다. 실질 수익률을. 실질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실질 수익률. 5년 실질 연평균 수익률이니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타이거 미국 S&P 500은 실질 수익률이 3에서 5%입니다. 환율 변동하고 한국의 통화 증가율 빼고 내면 3에서 5% 벌어가지 이러면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오리지널에 투자하게 되면은 8에서 10%가 버는 겁니다. 여러분 3%에서 5% 정도 수익률하고 8에서 10% 수익률을 한 10년 굴리게 되면은 재산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도 실질 수익률은 카피 제품은 6에서 8%밖에 안 되는 겁니다. S&P 500보다 높지만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미국의 오리지널 상품이 QQQ의 실질 연평균 수익률이 12에서 14%입니다. 뻔히 아는데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 원화 상품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겁니다. 숫자로. 그러니까 제가 뭐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신들 숫자로 한번 봐라. 숫자로. 반도체 섹터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섹터 보시게 되면은 이 SMH가 미국의 이런 뭐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 상품을 투자하면은 연평균 한 25% 정도 벌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죠? 14%밖에 안 되는 겁니다. 11%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10년간 여러분들 굴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1%가 10년 20년 굴리게 되면 자산 격차가 커지는데 무려 11%씩 격차가 나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실질 연평균 수익률이 9에서 12%입니다. 오리지널 상품인 달러 표시 오리지널 상품 SOXX는 18에서 23%입니다. 거의 11% 차이 나는 겁니다. 연평균 11% 차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술 섹터 XLK가 여러분들 거의 13에서 17% 증가하는 겁니다. 원화 표시 똑같은 카피 상품을 사면은 6에서 9%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산운용사들이 잘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원화 통화 증가율이 7% 정도 됩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이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표시 ETF 한국 증시 상장 ETF가
명목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원화 가치가 이름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 1,300원에 1,470원이 되면 부풀림금만큼 이런 명목 수익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수익률에서 실질 수익률을 구하려면 한 14% 정도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14%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실질하고 명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달러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명목 수익률 빼기 7%면 되는데 한국 시장에 여러분들 한국 증시 상장 원화 표시 ETF에 투자하게 되면은 명목 수익률 빼기 14%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이 그렇게 원화 표시 ETF를 사야 되면은 저는 만일 저라면은 무조건 뭐죠 뭘 사는 거 하니까 여기에 SMH를 투자할 것 같아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SMH나 타이거 미국 벨리델피아 반도체를 투입하게 되면은 그나마 선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퇴직연금을 여러분들 드는데 S&P 500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훨씬 더 공격적인 걸 투자해야 14% 빼고 그래도 수익률이 좀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7%인데 한국 통화 증가율이 7% 이상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지금은 마이너스 7%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7% 이상 다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명목 수익률에서 빼야 되는 수치가 14%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10년 후에 한국의 S&P 500의 이런 원화 상품을 사가지고 10년 지난 다음에 그 돈을 찾아가 이런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줄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원화 상품을 사면 다 여러분들 자산운용사도 좋고 다 땡큐 베리 마치니까 이 근본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통화증가율이 7%보다 지금보다 더 높을 거냐? 당연히 저는 더 높아질 걸로 보죠. 왜? 돈을 쓰는 정부 성격 때문에. 정권의 색채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봅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면은 자원 배분이 이런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원화 가치 하락률이 마이너스 7%에 그치겠습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런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대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포인트는 실질 수익률 중심으로 항상 상품을 봐야 되고 명목 수익률에서 달러는 마이너스 7% 하면 실질이 나오고 원화 상품 원화 ETF는 마이너스 14%를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 이야기. 그리고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해서 S&P나 나스닥 여러분들 100에 원화 상품에 투자해봐야 그냥 그럭저럭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산을 운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잘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을. 우리는 돈을 굴리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겼죠. 유대인들이 가장 그런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우리는 근로소득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그냥 근로소득을 높이는 거면 교육받았지 돈을 잘 굴리는 거 이런 걸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떠들고 싶은 것은 돈을 잘 굴리자 돈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영민하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조금만 이런 배우면은 돈을 잘 굴릴 수 있지 않냐. 돈을 잘 굴리는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그런 플랫폼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국이 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찍겠습니까? 여러분 뻔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미국의 명목 성장률에서 7%를 빼는 것이고 이거는 안정적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 7% 정도 계속 이런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7% 빼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 14%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보다 더 커질 것 같다 이야기. 제 이야기는. 돈 굴리는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러면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병호 TV 보고 이러면 일주일만 빡세게 공부하면 석사기 받은 거나 박사기 받은 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